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방금 금융위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고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데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요. 만기도 2년으로 늘었습니다. 즉 현재 만기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1년 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던 대로 하나하나씩 좀 변해가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불합리한 정책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뀔 것으로 봅니다. 더 힘을 저에게 좀 실어주시고요. 일단 고신용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희망대출 패키지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꼭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많이 공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희망플러스 대출 패키지가 무엇이고, 또 오늘 발표됐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변경됐는지, 또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는지, 그런 신청 방법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자료는요, 오늘 방금 발표됐어요. 보시면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추진된다. 그래서 13일 한데 여러분은 좀 더 우리 구독자님이신가 빨리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공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변경 내용 결론은 기존 1년이었습니다. 만기가. 그런데 이게 2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가 됐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변경됐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뭘까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신청하셔도 돼요, 요거는. 자, 2022년 1월에 시행했던 건데,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 일환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 대출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 뭐냐? 이제는 저신용자들, 중저신용자들, 고신용자들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게 이 희망대출 플러스 패키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고신용자를 위한 거였어요. 자, 2022년 1월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설명드렸었죠. 2022년 1월에 코로나19, 근데 조건이 이랬어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그래서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액은 3천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으로 1.5%였거든요.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왜 제가 빨간 글을 쳤냐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왜? 고신용자니까.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예산을 토대로 2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해서 어디서? 신용보증기금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2차 보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무려 8만 1000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 원 정도 이미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설명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가셔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8만 건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이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입니다. 아마 본인이 대출 받아놓고선 이게 그거였나?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제 고신용자가 아닌데 뭐지? 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는 희망대출 플러스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요번에 나온 게 요거죠. 요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자, 고신용 개인 평점, 신용 평점이 920점 이상이신 분들이세요. 지원 한도가 3천만 원까지고요. 이번에 바뀐 게 1년이 2년으로 바뀐 거고요. 금리가 1.5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3%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거 받으신 분들 그 당시에 제가 비판 많이 했었습니다. 왜? 1년 너무 짧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되냐?
아무리 고신용자라지만 1년 빌려놓고선 갚으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단점이다 했는데 이게 2년으로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그럼 1년 더 숨통이 튀겠죠. 여기 이거 받으신 분들 대신에 금리가 좀 올랐다 이겁니다. 3.3으로. 그래도 지금 시중금리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리죠. 3.3%. 자,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저신용자예요. 중저신용자. 개인 평점 919점 이하이신 분들, 이 분들이 이 특례보증을 받는 겁니다. 이건 지역 신보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고신용자들은 은행 갔었고요. 이거는 지역 신보에서 했는데 이게 지여원 한도가 2천만 원. 원래 이거 2천만 원이었는데 플러스 1천만 원 더 돼갖고 2천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기간은 5년이고요. 1년 차 때 1%대에 2에서 5년 차 때 이제는 금리가 이제 가산되는 형태로 이제 나왔었고요. 자, 요 두 가지는 특징이 은행 앱 또는 영업점 대면 접수였어요. 그래서 이건 은행 가셔서 이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요 두 개는. 그러면 저신용자도 있었어요. 저신용자. 이거는 이름이 뭐였냐면 희망 대출이었습니다. 자, 위에는 희망 플러스 신용 대출이었고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이었고 요거는 희망 대출이었어요. 요거는 소진공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직접이었어요. 직접. 소진공 가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은행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소진공에서. 그래서 저신용자들 744점 이하 이거예요. 이게 1천만 원 그리고 5년 금리 1% 죽여주죠. 1% 금리. 와, 지금 1% 금리 없죠. 그래서 이거는 했는데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야,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끝났어요. 이거는 희망대출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거 작년 거예요. 2022년 1월에 제가 올려드렸던 여정 치시고 희망대출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요 썸네일 나올 겁니다. 또한 특례보증 이렇게 치면 또 나올 거예요. 요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썸네일 보시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십시오. 다시 설명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희망대출 또 대상 접수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저신용자들 이거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전에 끝났거든요. 희망대출 이거 소진공에서 하는 거. 그럼 이거 지금 안 하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신용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죠. 나라에서 하는 거.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 있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저신용 744점 이하. 그죠? 744점 이하. 자, 이거 희망대출, 소진공. 같은데요, 소진공. 저신용 744점 이하.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 저신용 소상공인 저신용 정통시장 자금 요거랑 이제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자는 예전에는 1%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2%로 된 거죠. 한도는 그 당시에 1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지금 3천만 원 늘어난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희망대출 요때 했을 때 조건도 그때도 까다로웠겠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아직 안 떴어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은 1월 중 별도 공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직 안 떴거든요. 지금 이거 2%짜리 3천만 원 이거. 근데 이게 제가 제일 한 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죠. 이거는 언제 뜰지 모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언제 뜰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애매모호한 게 이게 소상공인 저신용자도 주는 건지 아니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만 주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해요. 일단은. 그래서 상세 요거 1월 중 별도 공고 나와봐야지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발 좀 전통시장 자금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다 이거끔 받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1월 중 별도 공고인데 아직 안 떴어요. 떴나 봐볼까요 혹시? 안 떴죠? 예, 없죠? 예, 없어요. 예,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용자부터 시작해서 저신용자도 다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영상을. 안 보면 손해인 거죠. 예.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지금. 1월달이 되게 중요한 게, 1월달에 정책자금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12월부터.
정책 자금이 1월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왜? 새로운 예산 편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1월에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프로그램 패키지, 희망대출 플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문이 나왔던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자, 요게 세부 개편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원기간 연장이 됐는데 현행은 1년이었어요. 개선이 이제 2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뭐가 바뀌냐면, 자,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당초 1년이었는데 금년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막 가슴 쪼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만기 도래하니까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기간은 1년 연장했잖아. 개선을 2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뭐예요?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죠?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분들은 1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현재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공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어요. 1년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숨통 트이는 거죠. 올해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은, 자, 이게 뭐예요?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이 뜻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종료 안 됐거든요. 여러분, 고신용자라면 지금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3천만 원. 금리는 3.3%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신용평점, 점수로 본다면 920점 이상이신 분들, 자, 할 수 있어요. 향후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 이거는 맞아요. 3.3% 낮은 금리 맞습니다.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이거 정말로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현행은요,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만 이게 지원이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그 조건이 손실보전금 받았거나 방역지원금 받았거나. 그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만? 힘든 건 다 힘든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그랬어요. 작년에. 자, 그런데 개선이 됐는데 영세 소상공인 2차 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죠. 2차 보전 프로그램 뭐야? 이거 2020년에 했던 제도거든요. 자,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은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이런 분들인데, 받았던 분들인데, 영세 소상공인 2차 보전 프로그램을 향해서 2020년 4월 1일에 실행했던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 대상이었고, 내용이 3천만 원 한도로 연 2.5%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종료됐거든요. 2020년 말에 신규 종료가 됐는데 이거 만기 돌아오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대상자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나 이거 받은 적 있었는데, 나 이거 받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이번에 이 희망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자들 요거 한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꼭 이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라 대상자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요거 하셨던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개편이 뭐예요? 요거 2차 보전 프로그램 받으신 분들도 대상자가 넓어졌다. 영세 소상공인 2차 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거 털고 이제 전환 들어가는 거죠. 금리 상승 및 원금 상한 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총 공급 규모는 4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간 지원이 1조 4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2년으로 고려했을 때 연장이 더 되죠. 약 1조 원 규모로 더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규 공급은. 자금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번에 고신용자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2차 보전 재원 지원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공급 달성 시 접수 종료가 됩니다. 2023년 올해 중에 이게 마감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영상 보셨다면
빨리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1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추석이다, 자꾸 추석이래. 설이다 보니까 구정이 있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금리 가보겠습니다. 금리. 자, 1년간 3.3%. 저 잠깐 물 좀 먹고 올게요. 목이 아파요. 자, 금리 다시 가겠습니다. 금리. 자, 1년간 3.3%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원래 작년에 했었을 때가 뭐였죠? 작년에 했을 때가 1.5%였거든요. 작년에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이. 근데 요번에 이제는 1.8%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받는 거는 이제 3.3%가 돼요. 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서, 그쵸, 조달비용 증가된 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2021년 12월 말에 조달금리가 1.73이었는데 평균 지금 4.36이니까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조달비용이 늘어났어요. 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하여, 그렇죠? 은행권에서 자체 분담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환영할 만해요. 왜? 은행들 우리가 비판 많이 했습니다. 더 해줘야 돼요. 은행권에서 더 해줘야 됩니다. 비용 부담 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막 은행도 지금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거 고신용자들이죠. 그죠? 은행권에서 왜 나섰을까요? 고신용자니까 나서는 거예요, 사실. 고신용자니까 이 사람들은 갚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 신용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은행권에 분담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중저 신용자를 위해서 은행권에서도 자체 분담을 해달라. 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말로 요구사항이겠죠. 고신용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저신용자들에게도 금리의 혜택을, 저는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들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 나쁘지 않죠. 진짜 지금 시중금리 생각했을 때 신용대출이잖아요. 신용대출 3.3%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사실. 예. 그래서 요거 꼭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수일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구정이 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잘 이게 모니터링 하셨다가 딱 25일 날 바로 이제는 지원을 접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 자,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이에요. 전국 영업점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구체적 사항은 아래 기간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딱 이거 하고 있다가 여러분 딱 전화 거시면 돼요. 자기 그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 있죠. 기존에 받았던 분들 받았던 데에다가 문의하시면 되겠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주거래 은행하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항상. 그래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문의하시면 돼요. 14개 은행. 이거는요, 은행 가서 하시는 겁니다. 은행 가서. 은행 가면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14개 은행. 이미 지난 1월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료는요, 제가 소자공 카페에 올려드릴 겁니다. 소자공 카페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면 나와요. 자, 소자공 치면은 게시판 지금 만들어 놨어요.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자 요거 정보 공유 게시판에다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서로들 정보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단지성이 돼야 됩니다. 서로들 공유되게끔 제가 만든 게 이게 소자공이잖아요. 사실 집단지성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경험했던 거, 나 이거 은행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불편했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게 된다더라, 이런 정보를 여기에서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끈끈함, 제가 가장 원하는 뭉치는 힘, 서로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소자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그 경험담이라든지 노하우들 많이 남겨주시고, 자료는 여기
네, 여기 지원금 정보, 이 검증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금방 여러분 보고 있는 그 PPT 자료, PDF를 여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전화번호 보면서 여러분 꼭 그 모바일에서 확인하면서 전화번호 한번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저밖에 못 올립니다. 예, 이거는 저밖에 못 올려요. 검증된 정보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검증된 정보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 자료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게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 이거죠.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정말로 많아요. 대출 프로그램, 뭐 전화 상담 유도하거나 URL 클릭하거나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거 무작위로 발생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이 하나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업체에서 이런 정책 자금 받게 해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대신에 받은 자금에 뭐 정말로 세게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몇 퍼센트 자기한테 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제 불법이에요. 그런 거 다 원래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이 받을 자금에 뭐 20%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은행 가서 차라리 조금 이렇게 귀찮겠지만 은행 가고 막 기관 매달리고 그러신 게 더 나아요. 예. 기관은 싫어하죠, 막. 신용대장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팍 가서 상담 요청하고 이러면 얼마나 귀찮아 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그러라고 있는 데예요. 그러라고 월급 받는 데고. 당당하게 가셔서 은행 가시고 당당하게 가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 주장하시고 나 이거 상담 받고 싶다. 언제 가면 되냐. 그래서 그런 데에 가갖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낫다. 여러분 절대 막 이상한 데 막 전화 온다고 해서 받지 마시고요. 뭐 도와줄 테니 스스로 뛴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해갖고 나 이거 좀 도와달라 스스로 띄워주겠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럴 위치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반은 공인이다 보니까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 부탁하지도 마시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공증된 정보 공공성 있는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 무슨 커미션 먹고 저 그런 진짜 물론 돈독이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반은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제 믿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정 가족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부탁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또 현혹되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2023년에 더 어려울 거라서 아마 그런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거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특히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나 공공기관 사칭하는 거 모르면 물어보세요. 차라리 저한테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차라리 제가 시간 되는 한 계속 달아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는 못 달아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보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요거 주의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지금 1월달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소자공 아까 말씀드렸죠? 소자공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반은 공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 평론을 하고 있죠.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YTN, KBS, 연합뉴스 TV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상한 정보, 그 다음에 그래서 영업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 정말로 좋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 정보 다 드렸으니까 여정 가족, 그러니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구독하신 분들은 더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좀 말이 되게 빨랐죠. 할 내용도 많고, 그러다가 지금이 24분을 넘어갔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공문은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이 공문은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지만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판단하실 거고, 내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없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공문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풀어줘도 막 공문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데지, 이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일을 뭐 KBS나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TBC, 뭐 연합뉴스, YTN에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 나왔던 얘기, 그 다음에 정책 나왔던 얘기를 이제는 좀 쉽게 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저는 아니까, 누구보다 너무 잘 아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런 말씀 안 드려야지. 사실 제가 이런 거 많이 심사를 많이 가요,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정책 자금 그런 심사는 아니고, 그 정부 지원에서 하는 어떤 그 사업 이런 심사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서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여정의 어떤 차이점, 차별점,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제가 여러분의 그 경제 비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죠? 2023년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거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 덜 어렵게, 아니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적어도 저만큼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꼭 힘 내시고요. 오늘도 우리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가족님들 파이팅 하실 거죠? 파이팅 안 하면 이 방송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죠?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그 여러분과 약속 지키려고 5시 전에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제가 경희대 수업이 있어서, 이게 방학인데 계절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경희대 수업 갔다가 막 온 거예요, 또. 이거 오늘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발표했나? 했더니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지. 이거 해석해드려야지. 도움되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아마 이거 딱 보고 나서 아싸 이런 분도 있어요. 다행이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외쳐봐야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하루라도 빼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라도 빼놓지 마십시오. 계속 말로써,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였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고신용자 내용이었죠? 중저신용자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좀만 기대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저신용자, 그 다음에 서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 이제 저신용자 내용이잖아요. 조건은 까다롭겠지만 분명히 1월 중으로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좀 그것도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간에 말이 끝났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